시골 생활에서 정원과 서재는 소소한 행복을 일깨워주는 보물이었다. 정원 일을 마친 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행위는 하루의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정원 가꾸기는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 식물의 성장과 개화를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 도시에 살면서 일에 치여 잠시 잊고 있었다. 식물을 키우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느슨함. 모처럼 화창한 날씨예요. 오늘은 당신에게도 낭만이 필요합니다를 쓰신 정슬 작가님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슬입니다. 네, 홍구슬입니다. 작가님은 현재 수원에 있는 북카페 겸 서점인 헬스처럼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종류의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책 쓰신 계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로 21년간 근무를 했고요. 2018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그해 5월에 북카페이자 서점인 햇새처럼을 오픈을 했습니다. 예. 카페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햇새처럼은 헤르만 헤세의 삶에 공감해서 시와 그림과 음악과 자연을 4가지 컨셉으로 꾸몄고요. 또 이 컨셉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컨셉트로 꾸며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헤세를 어린 시절에 보통 데미안이나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책으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작가 겸 화가 또 정원사까지 했었던 것은 사실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 찍기와 여행을 좋아해서 퇴직 후 한 3년 후쯤에 여행 포토 에세이를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고 여러 날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북카페나 서점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뭐 그것도 아니더라도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네.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카페를 시작하면서 인스타를 바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진과 짧은 글들을 이제 자주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글감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어떤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사진이든 글이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기록을 하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프리라이팅을 하면서 그 아주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리스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전자책의 목차도 되고 의도치 않았는데 결국은 기록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네. 책 당신에게도 낭만이 필요합니다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저의 책 당신에게도 낭만이 필요합니다는 이제 2년 정도 북카페이며 서점을 운영한 주인장으로서의 희노애락과 또 북카페 운영의 소소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낭만과 아름다운 그 인생의 비법이 담겨 있는 카페와 서점 이야기,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풍경,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여행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달콤 쌉쌀한 북카페 서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예, 당신에게도 낭만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북카페 서점의 일상을 한 1년 동안 사진 일기로 기록한 것을 브록에다 이제 담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시면 아, 북카페 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핵심 메시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 책은 북카페 서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낭만을 챙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속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현실에서의 밥벌이는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죠. 네, 맞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낭만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꿈을 좇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으로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낭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돌이켜보면 저의 경우에는 그 낭만 찾기가 힘들 때일수록 어떤 삶의 동화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막연한 긍정심이 솟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또 힘든 때, 또 바쁘고 분주할 때 잠시라도 오히려 여유를 만들고 한숨의 낭만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동아줄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낭만은 어떤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마시는 칵테일 한 잔이 아니라 오히려 호젓한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북카페나 서점을 오픈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북카페를 오픈하려면 장소 위치 선정부터 뭐 장비 선정, 메뉴 개발, 인테리어 너무 많죠.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텐데요. 운영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죠. 네. 저는 이제 북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통 흔히들 그 카페 운영자를 잔잔한 호수의 백조로 비유를 하곤 해요. 네. 아주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끊임없이 발을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상상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의욕도 넘치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사실 몸적으로도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길게 가려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카페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뭐 운영 노하우면 노하우고 이렇게 뭐 카페 외부에 이렇게 헬스 정원이라 해서 조그맣게 식물을 가꾸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좋아하니까 또 카페 내부 그런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이제 2층 같은 데 이렇게 전시도 하고 소소하게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낭만 찾기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소소한 낭만 찾기의 방법들을 권하고 싶어요. 네. 헬스처럼 카페가 SBS 스페셜의 배경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데미안 출간 10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내 삶의 스민 헬세 그 책에서 이회수, 이혜인 수녀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함께 집필진으로 참여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책에 안 담겨진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간판을 쳐다보면서 허세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헤르만 헤세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장난이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머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특히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은 예, 정말 많이 몰랐어요. 예. 요즘에는 또 책들을 별로 안 읽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도 어쨌든 저로서는 좀 예, 충격적이셨겠어요. 예,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약간 또 그것도 일종의 반전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카페가 이제 공방거리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투입에 그 이제 안내 지도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허세처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건데 거기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 만드는 제작자가 실수를 한 건지 정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북카페를 허세처럼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참 웃기고도 슬픈 그런 예, 이제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잖아요. 아, 네, 뭐 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소소한 낭만 찾기가 참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당신에게도 낭만이 필요합니다를 좋아해 주시는 독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해주세요. 네. 그 영국의 낭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뛴다.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늙어도 그러하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네, 네.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와 그림과 음악과 자연을 사랑한 햇새처럼 우리 낭만을 챙기며 살아요. 작가님께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사인도 직접 하셨죠? 네,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햇새처럼 카페 스탬프도 같이 찍혀 있네요. 네, 세 분에게 서평을 적어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홍구슬의 작가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